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한국미래에너지의 태양광TV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에 관심은 있으나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찾다 보면 어려운 용어와 추상적인 사업 내용, 그리고 진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사업은 앞서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전체에 접목하고 진행한 독일과 같은 나라의 흐름을 우리에게 맞도록 변경하고 제도화하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독일은 알다시피 신재생에너지로 100%를 수요할 수 있는 선진국가입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 경험이 있는 독일의 제도나 기술력 등을 활용한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관심을 받기 이전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흔히들 알고 있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등을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험 요소가 높은 원자력과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자이든 타이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발전이 현존하는 최고의 자원으로 여러 방면의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모듈이나 인버터와 같은 태양광 발전소의 필수 품목들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사 단가가 높았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태양광 발전소로 수익을 내는 것에 불확실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외면을 받았지만, 점차 모듈과 인버터 등 핵심 품목이 양산화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면을 맞게 되면서 공사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시대에 맞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FIT, 즉 발전 차익 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정부가 판매대금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수익을 완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킬로와트당 100원에 판매되었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판매 금액보다 더 얹어 최종 판매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2018년 기준 FIT의 지원금 예산은 3,300억 원에 달하였을 만큼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여도 태양광 사업의 저변은 매우 빈약하였으며, 과연 태양광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배적이었고, 태양광 발전소 시공 비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지는 못하였습니다. 2012년 보조금을 주었던 FIT 제도를 탈피하고 RPS, 즉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함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본격적인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RPS 제도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하는 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 의무 비율을 부과하여 REC를 구매하게 하고, 일반 태양광 사업자에게 수익을 높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내에서도 패널과 인버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도입되고, 양산하는 시기와 맞물려 공사 단가 또한 적정한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RPS 사업이 유행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본인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과 도시에 살고 있으나 투자 목적으로 농촌에 구매한 부지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빈번하였습니다.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자신의 부지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외부에 거주하는 도시인이 농촌의 부지를 사거나 상속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차 민원 문제가 초래하였고, 그러한 민원들이 많아지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제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에는 주거지역 100m 이내, 주요 도로 100m 이내 태양광 발전 사업 금지 등 발전소와 주거지역, 도로에 엄격한 거리 제한을 두면서 민원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태양광 사업이 하나의 재테크로
각광을 받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태양광 사업을 해보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낫고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연금 사업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가 넘는 수익률과 2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수익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태양광 사업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례와 규제들이 강화되면 될수록 되려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3배를 더 얹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에 태양광 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을 찾아 100kW 단위 분양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대단위 부지를 분할하고 판매함으로써 태양광 분양 사업이 또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분양 사업은 분양대행업체나 분양대행업자 혹은 브로커와 같은 형태의 신종업체들이 생겨났고 사기나 그에 준하는 행태가 만연하였으며, 부동산 업체는 웃돈을 얹어 부지를 팔고 분양대행업체나 대행업자는 태양광 발전소 판매 대행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것들의 비용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었습니다. 토지를 사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짓는 비용과 대행업자들의 수수료까지 챙겨주어도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은 그보다 상회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드롬처럼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REC 한 장당 현물시장 거래 가격은 약 1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을 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혁신의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발표되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이면의 모습들이 팽배해져 날로 사업의 신뢰는 낮아졌고, 그와 더불어 여론은 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산지 태양광 사업의 가중치 하락을 고시하였고, 경사도 제한, 배체 산림 조성비 부과, 20년 뒤 원상복귀 등 새로운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70% 이상 산지이고 토지의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임야가 태양광 사업의 최적의 장소였으나 자연훼손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산지 태양광 사업은 실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등 지자체와 협력 사업이 가능하고 지역 거주 주민이 참여하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많았던 100kW 단위 분양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40MW 이상 주민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인 집적화단지 신규 발전소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태양광 산업이 기존에는 시장 논리에 의해 시공하는 업체들이 주도적이었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변경하여 제도화하고 있지만 태양광을 둘러싼 사람들의 대립각은 날로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광의 청정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 자연파괴 등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태양광 산업의 부흥이 기후변화의 핵심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이 된다면 조금의 아량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태양광 산업에 접목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많은 요즘, 앞으로도 보다 명확하고 진실된 내용들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한국미래에너지의 태양광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